자, 이번 시간에는요, 타당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뢰도 갔냐, 안 갔냐. 아주 쉽죠? 타당도는 뭐예요? 맞냐, 안 맞냐. 그래서 맞냐, 안 맞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얼마나 그 속성을 잘 맞게 측정을 하느냐. 그래서 맞냐, 안 맞냐. 예를 들면 직업상담사 자격시험 문항에 대학 수학 능력 검사를 측정하는 문항이 섞여 있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당도가 없다, 이렇게 낮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청소년 상담사 시험 문제를 보는데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문제가 나왔다. 이건 타당도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맞냐, 안 맞냐. 타당도가 뭐예요? 맞냐, 안 맞냐. 끝. 더 가면 안 됩니다. 공부는 간단합니다. 타당도의 종류 쉽게 설명하면요, 내용이 잘 맞냐, 안 맞냐. 이게 뭐예요? 내용 타당도. 내용이 잘 맞냐, 안 맞냐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장에 딱 갔어요.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이거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 문제야 라고 알고 있죠. 이렇게 이거는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보는 거구나. 이건 안면 타당도예요. 안면 타당도라고 하는데 이거 끝나고 할게요. 내용은 다 100% 모르겠어요. 그냥 합격할 만큼 60점은 넘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비전문가죠. 전문가는 100%다 100점을 다 맞아야겠죠.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잘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다. 그래서 전문가 시각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 시각에서 판단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보통 우리 청소년 상담사 문제는 이렇게 박스 쳐서 나오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단어와 여기에 있는 의미가 보기에 오지선다형 보기에 나오면요, 그게 답이에요. 예를 들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내용 영역이라는 게 내용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내용 영역이다. 그러면 답이 내용 타당도구나. 째찌뽕. 그래서 내용 타당도 착. 이것도 스킬입니다. 이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는 단어나 문제에 있는 의미가 보기에 선지에 나오면 그 문항이 답이다. 왜? 문제에서 보기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 나오면 내용 타당도, 전문가 시각에서 보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안면 타당도는요,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상담사를 내용이 얼마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검사가 측정한다 하는 것을 측정한 것처럼 보이는 거. 즉, 이 문제가 청소년 상담사 문제구나, 이렇게 아는 거. 이것을 안면 타당도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의 문제를 알아보는 타당도는 무엇입니까? 답이 안면 타당도. 그러면 읽기도 헷갈려요. 무슨 검사가 뭘 재고 잰다는 것을 알고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냥 검사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뭔가 잰다는 거는 알아. 이 시험 문제가 청소년 상담 문제구만.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전기기사 시험 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 풀어봐. 이거 우리 시험 아닌 건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내용을 몰라더라도. 이렇게 검사가 무엇을 재는지 알고 있다. 이걸 이제 안면 타당 들어간다. 안면, 번역본이기 때문에요. 다 내용이 다 서로 틀려요. 그래서 안면 타당도라고 하고 시험에는 또 액면 타당도라고 나와요. 그래서 액면 타당도가 또 안면 타당도다. 그래서 안면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안면 까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안면 까네? 문제가 뭔지 알겠어. 안면 있네? 안면 타당도. 안면 타당도를 액면 타당도라고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거 타당도.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준거. 준거 뭐예요? 기준이다. 기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월요일 날 조회 시간에 아니면 체육 시간에 기준 하면 기준을 통해서 양팔 벌려! 양팔 벌리지 않습니까? 이 양팔 벌리는 건 기준. 이건
준거다. 그래서 준거를 다른 말로 기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준거 타당도 또 다른 말로 기준 타당도라고 그래요. 이 기준을 통해서 검증된 기준을 통해서 미래의 행동을 알아보는 거, 이걸 예언 타당도라고 합니다. 예언 타당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예측 타당도라고 한다. 검증된 걸로 미래로 어떤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과 실제 대상자, 집단이 나타난 행위 간의 관계를 측정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점수죠. 예를 들면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적성검사에 높은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일단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나중에 입사 후에 우수한 것으로 업무 수행이 우수한 걸로 나왔다. 기준에 잘 맞았네. 이렇게 미래를 알아보는 거 예언 타당도. 근데 적성 업무 수행, 적성 검사를 받아 검사를 측정했단 말이에요. 검사를 측정하면 그냥 측정해요. 데이터 값이 나와야 돼요. 데이터 값이 나와야 그 데이터 값으로 결과를 예측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적성 검사가 데이터 값이 90이다. 그러면 잘 나왔네. 이렇게 수치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수치화 시킬 수 있는 타당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예언 타당도, 다른 말로 예측 타당도라고 한다. 수치화. 그냥 예언하는 건 점쟁이, 수치화 시켜서 예언하는 건 예언 타당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예언 타당도. 근데 난 미래까지 못 기다려. 승질이 급해서. 그래서 새로 제작된 검사와 이 새로 제작된 검사는 검증된 검사겠죠. 그래서 이미 준거, 기준이 검증된 검사와 또 검사와 유사성에 혹은 연관성에 있는 새로운 검사를 딱 비교해 봤더니 딱 일치해. 찌찌뽕하네? 동시 패션. 이걸 동시 타당도, 다른 말로 공인 타당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두 개, 새로 제작된 검사와 기존의 타당도를 보장받고 있는, 기존의 타당도를 보장받고 있는 검사, 이게 준거겠죠. 이 기존 검증받은 준거와 새로 제작된 검사가 서로 잘 통해, 유사성 있어, 찌찌뽕 이럴 때 동시 타당도, 동시 패션 찌찌뽕. 또 인정할게, 동시 패션이니까 공인 타당도,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가면요. 준거 타당도는, 준거는 계속 내용은 반복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준거는 기준하기 때문에 준거는 안 변해, 이런 우리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거는 어떤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준거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준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저번에 강의 들었었어. 이렇게 여러분들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잔소리하지만 공부는 요령이에요. 열심히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걸 해야 돼요. 나올 걸. 열심히만 하고 밤새 10시간씩 공부하고 그 다음날 다 까먹고 헷갈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답을 못 찾으면 하나 많아요. 그냥 헛고장한 거죠. 이걸 이제 세 글자로 전문용어로 헛발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공부 나올 거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거 지금 내 강의 왜 해요? 기출문제에 나오는 거를 지금 여기서 한번 초벌로 하는 거예요. 기출에서 확인하도록 복습하도록. 즉 이론서 강의는 이론서 강의나 기출 강의나 학교 수업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공부하나. 그런데 꼭 이론서 다 뛴 다음에 기출 풀어봐야지. 그냥 뭘 해도 똑같아요. 이 내용이나 기출이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 이렇게 이론서 다 열심히 글자까지 다 읽고 보고 결국은 기출이 있기 쓰는데 스키다시 먹다가 매일 못 먹으면, 제가 강조 많이 하셨습니까? 횟집에 가면 그냥 회를 잘 먹는 사람은요 스키다시 안 먹어요. 그냥 조금씩 맛만 보지.
회 못 먹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먹어요. 그냥 가서 특히 뭐 회비를 먹으면 또 막 미치게 먹어. 또 그 전날 굶고 가서 그냥 막 미역국 두 그릇, 꽁치 두 마리, 막 옥수수 계속 막 두 접시 까먹고 며칠 전 수시로 까먹고 홍당 뭐 찍어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결국 메인 회 나오면 못 먹어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기출 이론서 열심히 해요. 기출 나오면 결국 못 풀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구나라고 가볍게 터치하고 기출 문제 풀 때 확인 자살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잔소리가 심한 이유는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해도 나와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은데 시험이 어렵다고 자꾸 걱정하고 공부할 게 없는데 자꾸 공부가 많다고 걱정하고 전 참 이해가 못해요.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나올 거 뻔한데 뭐가 어려워요. 뭘 몇 달씩 공부해요. 한 달이면 충분하지. 나올 것만 톡톡 치면 되는데 100점 맞는 시험도 아니고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인데 틀린 것만 탁탁 골라내면 되고 옳은 것은 옳은 것만 골라내고 틀린 것은 틀린 것만 골라내고 변별만 하면 될 거냐. 또고집만 가리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변별력이라 하잖아요. 변별력. 신앙으로 보면 신앙 제가 몇 번 잔소리할 겁니다. 신앙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레기 1절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말이 뭐 거룩. 거룩 뭐 제가 강조 많이 하잖아요. 거룩 구별하다 변별하다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라. 이게 거룩한 거예요. 선은 행하고 악은 멀리해라.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은 똥과 된장을 구별하라. 똥은 버리고 된장은 먹고 혹시 불안해서 똥 찍어 먹어봐요. 똥 또 골라요. 이걸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천국 나올 거 옳은 건 옳은 거 외우고 틀린 건 틀린 거 외워서 변별력 있게 공부해서 합격하자. 이게 거룩한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강의하는 저는 누구예요? 거룩한 교수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거룩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거룩하게 합격합시다. 준거 타당도 뭐 이건 뭐 중요한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뭐 예언은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 행동 예측하면 예언 타당도가 속한 건 뭐예요? 준거 타당도.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타당도는 무엇입니까? 답이 준거 타당도. 준거 타당도 안에 예언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답을 골라내야 됩니다.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기준을 정할 거예요. 기준을.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구한테 조사를 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표집 오차. 모집단을 표시할 때 구성을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한테 대통령 선거를 알아봤어. 그러면 표집 자체가 잘못됐죠. 모집단을 모으는 그 자체가 잘못됐죠. 그래서 모집단을 모으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표집 오차가 발생할 때 준거 타당도 개수가 영향을 받는다. 준거 측정체 신뢰도.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대통령 선거 얼마큼 잘할 것이냐. 신뢰도가 떨어진다. 맞냐 안 맞냐. 초등학생들 준거 타당도가 측정치가 떨어지겠죠. 범위 제한.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골고루 조사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만 조사하니까 범위 제한이니까 또 삑사리가 나겠죠. 그래서 표지오차, 신뢰도, 타당도. 다음 중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표집오차, 2번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 3번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 4번 범위 제한, 5번 차범근 하면 답이 차범근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차범근이 5번이면 뭐 차범근에 대한 무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4번 갑니다. 구성 타당도. 얼만큼 구성이 잘 됐냐 이거예요. 얼마큼. 다른 말로 얼마큼 구인이 잘 됐냐. 그래서 구성 요인. 얼마큼 구성 요인이 잘 됐냐. 그래서 구인 타당도라고 한다. 그래서 구성 타당도 다른 말로 구인 타당도 똑같은 말입니다. 찌찌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인 타당도 또는 개념이 얼마큼 잘 이루어졌냐. 그래서 개념
타당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헷갈려요. 그래서 개념이 잘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개념 타당도, 후인 타당도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방법에서 요인 분석이에요. 요인.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이 이게 문항을 엮어내는 거죠. 그래야 만약에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문항과 문항을 보면 엉뚱한 문장이 있으면 답 골라내기 쉽지 않습니까? 문항을 어설프게 이렇게 해놔야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인 분석, 문항과 문항들을 잘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이 묶어줘야 된다. 이걸 요인 분석이라고 한다. 수렴 타당도, 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해당하는 속성과 관련 있는 변수들이 이론적으로 해당 속성. 이게 뭐예요? 개념이죠. 이론 개념. 어떤 개념이 어떤 개념과 서로 잘 맞아요. 검사를 속성과 관련 어느 정도 높은 상을 갖고 있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즉 관계 있는 변인들이 많이 나올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다. 즉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제가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갖고 뭐 기억나는 건 이제 별그대, 별그대 뭐죠? 별에서 온 그대인가? 하여튼 별그대. 별그대에서 남자 주인공 누구예요? 남자 주인공 김수현, 여자 주인공 전지현. 그래서 남자 주인공들은 전지현 보려고 보고, 여자분들은, 시청자들은 또 김수현 보려고 보고, 다는 그런 거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저 여자인데 김수현 싫어하거든요. 저 남자인데 전지현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지현과 김수현이 서로 잘 어울려서 드라마를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요인 분석이죠. 요인 분석. 요인이 잘 맞게 드라마가 구성이 되어 하구나. 전지현하고 김수현하고 둘이 사랑을 많이 해요. 관계에 있는 내용들이 잘 나오는구나. 이게 수렴타당도죠. 수렴타당도. 그러니까 관계에 있는 변인들이 많을수록 수렴타당도가 높다. 근데 관계 없는 변인들, 이건 관계 있는 건 수렴이고요. 관계 없는 변인들, 이 관계 없는 변인들이 안 나와야 돼요. 드라마에서. 지금 오염 이것들이 많이 안 나올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즉 오염이 안 나올수록. 예를 들면 관계 없는 변인, 드라마에 관계 없는, 갑자기 별그대에서 강호동이가 나와서 별들에게 물어봐! 으아! 하고 막 씨름해봐요. 드라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없는 변인들이 많이 안 나올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해당하는 속성과 관계없는 변수들이 낮아야 변별 타당도가 높다. 관계없는수록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검증된 개념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수렴 타당도, 검증되지 않은 변인과 서로 관계가 없다 그러면 변별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인 분석 또는 수렴 타당도 또는 변별 타당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면 답이 뭐예요? 구성 타당도, 다른 말로 구인 타당도,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가면요, 여기서 이제 드라마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있는 게 얼마큼 몇 점 나왔어? 관계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 수렴 타당도가 90점이에요. 근데 관계 없는 건 변별 타당도. 관계 없는 건 또 관계 없는 것들은 10%뿐이 안 나왔어. 그럼 드라마가 구성이 잘 됐네? 오케이. 이 구성이 잘 된 드라마구나. 라고 점수화시킨다. 이렇게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동시에 같은 행렬에 놓고 계산한다. 이걸 중다특성, 중다행렬표다. 중다특성, 중요, 행렬표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특성을 함께 행렬해 놓고
계산한다. 즉 수렴과 변별을 함께 계산한다. 중다 특성, 중다 행렬표. 이것도 구성 타당도, 구인 타당도에 해당한다. 중다 특성, 중다 행렬표. 이렇게 또 한 꼭지 팍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검사의 선택 및 활용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쉬워요. 객관식 검사와 투사적 검사가 있는데, 객관식 검사는 그냥 우리가 시험 보는 객관식 문제예요.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 시간 안에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쭉 나오는데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또 아니면 예, 아니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다. 자기보고식 검사다라고 나오는데요. 자기보고식 검사는 뭐냐면요. 지가 보고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지가 저한테 보고하는 걸. 그러니까 자기보고식 검사가 모르면 공부 하나만 해요. 여러분들은 뭐 학교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지가 스스로 뭐 나는 성격이 명랑하다. 예스. 나는 담배를 안 핀다. 예스. 나는 노래를 좋아한다. 예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체크하는 거. 이걸 자기 보고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답에 맞출 수가 있겠죠. MBTI 가장 대표적인 거. 마이하고 브릭스 모녀지간이죠. 검사에서 나는 노래방을 좋아한다. 그렇다. 나는 명랑하다. 그렇다. 나는 다혈질이다. 그렇다. 나는 계획이 없고 직관적이다. 그렇다. 뭐 내가 다 표시하면 답 나오면 우와, 이거 정확하네. 다 정확하겠죠. 지가 다 썼는데. 그러니까 사실 검사는 그냥 검사일 뿐이에요. 저는 이런 거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거 사실. 이거 참 우리가 어렵게 공부했지만 살면서 그렇게 썩 뭐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시험이니까 보는 거지. 이런 게 다 말장난이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뭐 살면서. MMPI, MBTI 뭐 이런 거 다 몰라도 다 살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 이제 그냥 사실 검사 만든 사람 돈 떼돈 벌어. 애니어그램 대표적인 거. 애니어그램 뭐 옛날에 점성술해 갖고 무슨 뭐 이렇게 나온 건데, 점쟁이들 만들어 갖고 나온 건데, 그걸 또 뭐 과학자들처럼 뭘 만들어 갖고 뭐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만드는 거. 그거 다 그냥 점쟁이 판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막말해서 뭐하지만. 무슨 뭐 9개 해갖고 9개 만들어서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아닌데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잠재의식이 있어. 날개를 달아줄게. 그러면 안 맞는 경우 있어. 다 맞지. 맞지 봐. 와, 맞아. 이런 거 그냥 다 그냥 검사는 검사. 안 맞는 경우 있어요. 9개 다 걸려서 나는 소극적인데 날개에 잠재의식에 소극이 있어. 다 점쟁이들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 점쟁이가 요새 일 잘 안 풀려? 고향집에 대치나무가 문제예요. 그럼 시골에 대치나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대치나무 있지. 다 그럼 와, 어떻게 알았대? 아니, 시골에 대치나무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다 있지. 근데 없어. 근데 우리 집에 대치나무 없는데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해? 또 땅 봐봐, 뿌리가 살아있어. 또 이렇게 말하면 날개가 있구나. 또 이렇게 하면 뭐 다 그 말이 있구만. 그러면 또 그냥 거기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검사는 검사일 뿐이다. 말장난이다. 뭐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가 중요하니까. 참고로 더 한번 하면요. 이런 보세요. 제가 뭐 항상 이런 강좌는 저도 이제 대학에서 뭐 이제 교수들하고 워크숍 가면 맨날 쌈질해요. 왜냐하면 자기 파가 있어요. 나는 프로이드 파, 나는 융 뭐 이런 파, 나는 아들러 파, 나는 무슨 뭐 누구 파. 그럼 지 것만 맞아. 제가 볼 때는 그냥 코끼리 다리 이쪽 다리에 보면 이쪽이 맞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쌈질하고 하죠. 막 또라이들 집단 같아요. 그것도 막 영어로 얘기하고.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워크숍 가서 갑질하고. 그게 아무 필요 없는 거 같고. 내가 좀 심하게 보면 정신병자 같이 진짜. 워크숍 왔으면 워크숍에 맞춰서 그냥 동기부여하고 우리가 뭐 다음 학기 때 어떻게 강의해서 학생들한테 뭔가 도움을 줍다 이런 거야지. 맨 그냥 뭐 delicious, very good 뭐 이렇게.
자 보세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막 거창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뉴턴의 와 그거 뉴턴이 대단한 사람 만류인력 법칙 뭘 대단해. 그냥 누워있다가 사과가 위에 떨어졌는데 그렇지. 중력 위에서 그럼 사과가 뭐 밑에서 위로 떨어지겠어요? 그렇지. 만류. 그거 누가 다 만들지? 저도 만들어요. 그걸 막 마치 막 엄청난 이론처럼.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어요? 사과가 위에서 떨어지는 건 중력의 힘도 있지만 공간에 미는 힘, 블랙홀, 우주에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누가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또 아인슈타인 학파는 잘못됐다. 중력보다는 공간의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이지랄하고. 또 뉴턴파는 또 웃기지 마라. 공간에 뭔 힘이 있어. 중력에 의해 떨어지지. 이지랄하고. 맨날 쌈질하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는 그냥 시험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MBTI는 정상적인 성격 검사, MMPI는 이상적인 성격 검사, 이런 16PF 이런 것들, 개인적인 성격 검사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객관적 검사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시험에는 투사적 검사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투사적 검사는 프로이트가 강조한 뭐예요? 리비도죠. 리비도. 성적 욕구. 성적 욕구는 생물학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근원적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리비도. 성은 뭐예요? 한자로 살아있다. 무엇이? 마음이 살아있다. 즉 생물학적 욕구가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 욕구에 의해서 인간의 발달 단계가 이루어지더라. 근데 5세에 이런 심리성적 발달이 결정되더라 라고 주장한 거죠. 이런 성적 욕구에 의해서 인간의 내면을 투영해서 알아보는 거. 이걸 이제 투사적 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냥 프로이트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 웃기지 말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 이게 뭘 이론이 뭐가 중요해. 그냥 시험 문제니까 하는 거지. 프로이트한테는 맞겠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투사적 제가 학부에서 이런 강의에 리얼하게 강의하면 남금기. 그래서 여아들은 남자의 꽃을 선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이면 난리 나요, 이론이. 그걸 안 그렇거든요. 따지는 학생이 있습니다. 야, 내가 한 거 아니야. 프로이트가 얘기했어. 프로이트한테 물어봤는데 프로이트 죽었어. 이러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사적 검사는 이런 심리성적 이론, 무의식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검사, 로샤의 잉크 반응 검사. 그래서 잉크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 반응을 보고 어떤 걸 생각하니 주제 통각 검사, TAT,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이 주제 그림을 보고 뭘 느끼니 짐나무, HTP 검사. 그래서 짐과 나무와 집이죠. 하우스죠. 하우스, 트리, HTP, 피플이죠. 흥분했나 봐요. HTP 요거를 보고 뭘 느끼냐 그려봐라. 문장 완성, SCT 문장 완성 검사, ISB 인물화 검사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느끼니라고 무의식을 세계를 알아보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투사적 검사.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할 겁니다. 투사적 검사에서 로샤의 잉크 반응 검사, 또 TAT 주제 통각 검사, 또 이런 것들도 자세히 아주 복잡한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만 또 제가 간추려서 이 투사적 검사만 여러분 공부하기도 대학교 석박사 과정에서 한 학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투사적 검사 한 학기 맞추면 여러분들 1년 안에 시험 못 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체크하면 됩니다. 객관적 검사는요, 그냥 객관식이에요. 1번의 답은 2, 2번의 답은 3.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가 높다. 검세, 시행, 채점, 해석이 용이하다. 검사자나 상황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다. 누가 검사하는지 그냥 채점만 하는 거니까 검사자에 따라서 영향을 덜 받는다. 상황 변화, 비가 와도 1번이고 눈이 와도 1번이고 이런 변인에 따라서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래서 검사자의 주관성이 배제되어 객관성이 있다. 왜 1번의 답은 1? 이렇게 치니까. 단점은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반응한다. 묵종 경향성이 있다.
이런 거. 반응 경향성. 예를 들면 여러분도 기억날 겁니다. 뭐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디가 설문조사는 귀찮아. 그럼 그냥 매운맛이야, 매운맛이야, 매운맛이야. 이렇게 그냥 쭉 한 줄냥 이거 기둥 세우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반응의 경향성, 뭐 이런 게 묵종 경향성, 사회적 반응. 나는 거짓말을 한 적 없다. 그렇다. 나는 착하다. 그렇다. 난 예쁘다. 그렇다. 이렇게 좋은 것만 체크한다. 이런 거죠. 수검자가 감정이나 신념, 무의식 세계를 다룰 수가 없다. 또 문항 내용 및 응답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왜? 문항 자체가 뭐 2개 아니면 4개 아니면 5개니까요. 근데 투서적 검사는 예를 들면 잉크 반점 검사에 이렇게요. 로샤의 잉크 반점 검사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잉크를 딱 펼치면 저도 이제 그 교도소에서 아주 그 심리 상담하러 가서 이런 걸 이제 하거든요. 상담도 하고 또 재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검사를 이제 해요. 그러면 이 그림이 무엇을 물어보고 뭘 뜻하는지 몰라요.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그림을 나한테 왜 물어보지? 왜 보여주지?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죠. 그래서 방어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방어적 반응이 어렵다. 반응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가 어렵다. 그리고 이런 그림 보면 이 그림이 뭐예요? 뭘 느끼지? 그러면 아 나비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동물의 뼈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반응이 독특하다. 또 여러 가지 반응이 풍부하다. 그래서 반응이 풍부하고 독특하고 방어가 어렵다. 이게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고요. 반면에 단점은 그럴 것이다예요. 아무리 전문가, 전문가 시점에서 보지만 이건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적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이 어렵다. 왜 주관적 판단이니까? 검사의 채점 및 해석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검사자나 상황 변화의 영향을 받아 객관성이 검사자. 그러면 검사자가 남자냐 여자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기독교냐 불교냐 이런 검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심리검사의 선택 고려 사항 시 검사의 사항 내용이 내담자의 목적에 잘 부합되겠죠. 잘 맞아야겠죠. 또 내담자의 목표 및 특성과 연관인 검사 도구의 심리 측정 속성. 내담자와 함께 검사를 시작해서 검사진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검사진은 상담사가 선택해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는 검사진은 검사의 선택은 전문가가 선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살짝 꼬셔요. 검사지를 선택할 때는 검사를 선택할 때는 내담자를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서 내담자와 함께 검사를 선택해서 이러이러한 검사가 있는데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 이 검사 받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문가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와 함께 선택을 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심리검사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이죠. 그래서 검사 결과에 내담자에 이를 때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내담자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는 또 살짝 꼬십니다. 전문적인 언어로 사용한다. 웃기지 마라.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보고요.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다.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이끈다. 이러면 땡! 중립적이고 무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이건 당연하겠죠. 상담자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적 같은 맥락이죠. 뭐 이렇게 보고요. 6번도 참 잘 나옵니다. 내담자에게 검사의 점수를 말해주기보다는 내담자의 진점수 범위를 말해주는 것이다. 검사의 점수를 말해. 예를 들면 뭐 웩실러 지능검사의 보통 IQ가 뭐 90에서 예를 들면 109 사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보통 IQ예요.
근데 IQ가 89가 나왔어요. 89. 이게 진짜 점수가 뭐예요? 89죠. 89네요. IQ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검사 점수를 뭐 말해주기, 검사 점수가 89인데요. 보통 평균이 90에서 100인데 평균보다 좀 떨어지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담자의 진 점수 범위를 말해주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요. 검사 결과 통보시 기계적으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하겠죠. 일반 수검자에게는 검사 점수를 전달할 때 통계적인 숫자 사용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통계 몇 프로에서 몇 프로인데 이런 거 싫어하겠죠. 근데 여기서 통계적이나 숫자 용어는 배제하여야 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배제해서는 안 된다. 가급적 쓰지 말지 배제하여야 한다. 그것도 땡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적 문제. 그래서 평가 기법을 이용할 때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 당연히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때 과학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 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모든 제한점을 지적한다. 이거 100%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모든 맥락은 그냥 검사는 검사일 뿐이다. 그냥 참고만 해라. 100% 맞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검사 사용 과정과 프로그램의 타당도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갖추셔야 한다.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훈련이나 교습 훈련 감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심리검사 기법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적절한 훈련이나 교습 후원이나 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심리 상담을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웃기지 마라. 이용할 수 없다. 왜?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맞히면 아주 쉽습니다. 평정척도의 오류라고 합니다. 평정척도는요, 평정상의 오류예요. 평정척도와 반대는 표준화척도예요. 표준화척도. 즉 표준화 데이터 값이 있다는 겁니다. 평정, 정으로 평가한다 이거예요. 정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평정상, 정으로 평가하니까 평정상의 오류가 생긴다 이거예요. 왜? 이걸 다른 말로 채점자 간 신뢰도가 달라지는 이유예요. 달라지는 이유. 즉 주관적 판단이죠. 얘는 표준화는 객관적이니까 얘는 주관식 검사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라면 여러분들 글을 쓰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점수를 높게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점수를 낮게 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점수가 다르겠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오디션이에요. 요새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똑같은 가수가 노래하더라도 이 사람은 100점을 주고 이 사람은 80을 주고 이 사람은 70을 주고 이 사람은 60을 주고 왜? 각자 보는 마다 각자 기분이 틀리고 이런 검사를 평정척도라고 한다. 주관적 척도라고도 하고요. 평정상의 오류라고도 하고 또 채점자 간 신뢰도가 달라지는 이유. 채점자들이 신뢰도가 틀리지. 점수가 다르니까 이게 왜 일어나냐? 첫째, 후광 효과. 어떤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이상. 만약에 얼굴이 잘생겼다. 그럼 점수를 더 주겠죠. 관용의 오류. 인사를 잘한다. 그럼 점수를 더 주겠죠. 중앙 집중의 오류. 노래를 아무리 못해도 그냥 80, 90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후광 효과, 관용의 오류, 중앙 집중의 오류 이런 것 때문에 점수의 별량이 달라지더라. 이걸 평정척도의 오류, 평정상의 오류라고도 하더라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주요 심리적 효과죠. 그래서 초두 효과. 그래서 순서상 먼저 제시한 정보가 나중에 제시한 정보보다 인상 형성이 더 크다. 먼저.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첫사랑의 기억이 오래 간다.
첫사랑, 먼저 제시된 정보가 오랫동안 기억남는다. 이건 이제 초두 효과라고 그래요. 반대는 최신 효과 또는 신근 효과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최신 효과 또는 신근 효과다. 먼저 기억, 첫사랑은 잊어버려. 지금 만난 사람이 더 기억이 잘 나. 그래서 마지막에 제시된 정보가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더 기억이 잘 난다라고 하면 최신 효과, 신근 효과. 첫사랑이 더 기억이 잘 난다면 초두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 효과. 매력적인 상대와 함께 있는 경우 자신의 지위 자존감이 고연해.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내 친구가 박사야. 그럼 와, 내 친구 박사거든. 막 이렇게 하죠. 이런 걸 방사 효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방사 효과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중모, 우리 청소년상 교수님 김덕희야. 이러면 여러분들 막 자신감 뿜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이걸 이제 방사 효과라고 한다. 빈발 효과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말 그대로 써 있죠. 빈번하게 제시된 정보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빈발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좀 길게 제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합격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믿음 천국 푹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김덕기였습니다.